어느 개미 투자자의 회상 1. 프롤로그. 내 나이 34살, 주식을 시작한 지 1년 3개월이다. 나는 그전까지 주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왜냐면 주식을 하면 예전부터 패가망신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기에 관심조차 없었으며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속엔 언젠가 해보고 싶다 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형이 어느 순간부터 주식을 하고 있었고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일단 해보는 걸 좋아했다.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들도 많았다. 누군가 꿈은 꾸밀 때가 아름답다고 했었나? 이뤄낸 결과에 비해 이상은 너무나 컸다.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리만큼 내 인생에 무언가 크게 하나 해낼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자신감이 스스로를 이토록 힘들게 할지는 몰랐을 것이다. 주식시장에선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무너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에겐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겐 마음이 시릴 정도의 큰 금액이었다. 처음부터 크게 잃지는 않았다. 오히려 장이 좋아서 연승이 나올 때가 많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그건 너의 실력이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 잃어버린 돈을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커졌고, 이 돈이었으면 부모님께 뭐라도 해드릴 텐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라도 해줄 텐데 라는 사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투자자들을 파산으로 이끈다는 전형적인 사이클, 복구 심리, 더 큰 금액 투입, 멘탈 관리 실패, 손절, 내동매매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패배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수가 없었다. 몇 번의 실패의 반복 끝에 나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이대로는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직감했으며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았다. 돈을 잃은 것도 힘들지만 희망인 줄 알았던 주식시장이 절망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였다. 주식시장에서는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살아남는다. 부족한 것을 알고 채우고 다시 시도해보고 수정하고 또 틀려보고 아주 수백 번에서 수천 번의 고뇌를 하며 고쳐나갈 때 그 과정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성이 열린다. 언제까지 시리에 빠져 있을 순 없었다. 나에겐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 나에게 한없이 지지해주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성공해서 아낌없이 보답하고 싶었다. 그 마음이 뒤늦은 나이에 너무도 간절하게 커지기 시작했다. 유명하다는 돈 잘 번다는 주식 유튜버들을 찾아서 전부 구독하기 시작했다. 하나씩 보면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까?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살피기 시작했다.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화장실에서 자기 전에 틈만 나면 영상을 봤던 것 같다. 하루에 평균 5편의 영상을 봤으니 지금까지 대략 2,000개의 영상을 봤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잘 되기도 하였고 한 달에 몇 번의 손실 말고는 다 수익을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잘 돼서 뭔가 이제 안 것 같아서 금액을 키우기만 하면 다시 큰 손실이 찾아왔다. 소액으로 힘들게 연승해서 번 것을 금액을 키우자마자 허무하게 한 방에 날리는 경우가 몇 차례나 반복되었다. 그럼 다시 멘탈이 무너져 악순환의 연속을 맞이했다. 간절한 사람에게 주식시장은 더욱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수록 돈은 더 빠르게 사라졌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실할수록 돈을 더 손실보는 구조라니. 눈이 빠지게 호가창을 쳐다보고 물도 안 마시고 매진했는데 오히려 손실이 커졌을 때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누가 주식시장이 전쟁터라고 얘기했나? 그 말이 딱 맞다. 실력이 없는 자에겐 그야말로 총도 없이 전쟁터로 뛰쳐나가는 것이며 곧 죽음뿐이다.
뭐 1년짜리 줄이니까 고작 그 정도 가지고 유난이냐 라고 할 수 있다. 맞다. 나도 그 점을 희망 삼아 영혼을 갈아넣고 있다. 기껏해야 1년이다. 뭐 돈을 잃은 것이 길게 봤을 때 잘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야 아까워서라도 독하게 하지 않겠나? 아파봤으니 실수가 덜해지지 않겠나? 시장의 무서움을 알았으니 더더욱 신중해질 것이다. 한 가지 재밌는 건 돈을 잃고 나서야 단순한 얻음이 아니고 각인이 된다. 괴로워하다가 털고 일어나면 생각이 한층 더 깊어진다. 뼈로 와닿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가 싶다. 남들이 조심하라고, 위험하다고, 일시적으로 잘 되는 걸로 안 된다고, 그런 매매는 위험하다고, 소액으로 하라고 백날 충고해봤자 경험해보지 못하면 크게 못 느낀다. 당신이 리스크를 대비해서 소액으로 꾸준히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00명 중에 1명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일단 살아있어야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용감하게 싸우다가 팔 다리가 다 잘려버리면 의미가 없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좋은 습관, 루틴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이 손익비, 승률로 결과가 꾸준히 나타날 때까지 절대 금액을 키우지 않고 20만 원으로만 연습할 것이다. 그 이후에 결과가 보이기 시작할 때 비중을 조금씩 키워갈 것이다. 나를 쫄보라고 욕해도 좋다. 그래서 비중을 언제 키우느냐, 시간 낭비 아니냐 라고 물어도 좋다. 어차피 승률이 안 나오고 손익비가 안 나온다면 금액을 키운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손실 금액이 누적될수록 마음만 초조해질 뿐이다. 주식에선 천천히 가는 길이 돌아가지 않고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소액으로 연습을 하다 답답한 마음에 금액을 키웠다가 두들겨 맞고 다시 줄였다가 키웠다가 여러 번 반복해 봤지만 결국 좋은 습관을 다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다른 주식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번 것을 보면 마음이 급해지고 흔들릴 때가 많다. 나 역시 그랬었고 그것이 매매에 악영향을 준 적도 많다. 다른 분야였으면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자 하면 되지만 주식시장에선 그 동기부여가 도구로 작용될 때가 많다. 그런 외부적 요소들까지 최대한 방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매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매매를 쉬거나 한 걸음 후퇴할수록 참된 트레이더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보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 앞으로의 험난한 여행길을 공유해보자 한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끝맺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대해에 표류하고 있지만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거라고 믿어본다. 2022년 3월 31일 안정개미 올림.